자, 오늘은 인수분해를 배워볼 겁니다. 인수분해 교재 84페이지인데 선생님이 먼저 인수분해가 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곱셈공식 처음 설명할 때 곱셈공식을 처음 설명할 때 선생님이 분배법칙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분배법칙이 뭔지를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분배법칙은 전개와 분해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분배법칙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 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때 우리가 곱셈식을 전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얘처럼 바꾸는 거를 전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변을 우변처럼 바꾸는 과정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는 왜 하는 것이냐? 항을 구분해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개라는 작업은 왜 하는 것이냐? 항을 구분해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해야지만이 항이 구분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AB 더하기 AC를 A 곱하기 B 더하기 C로 바꾸는 작업을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분해라고 불렀어요. 자, 분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곱셈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분해가 되려면 반드시 전개된 식이어야 되는 거야. 전개된 식이 아닌 애들은 분해가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하려면 반드시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된 식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전개된 식의 공통점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분배법칙의 전개라는 걸 사용할 때 이 A라는 애를 B에도 곱하고 C에도 곱했기 때문에 전개된 후의 식은 반드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 기초 이론이야. 자, 그때 선생님이 지금 인수분해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분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곱셈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인수분해라는 것도 분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분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는 곱셈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때 곱셈식으로 바꿨을 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들 있죠. 그쵸? 곱셈식으로 바꿨을 때 연결된 이런 식들 있죠. 그런 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분해를 하면 자연적으로 인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 인수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수로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10이라는 숫자를 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무슨 뜻인 거야? 곱셈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10을 곱셈식으로 바꿨을 때 1 곱하기 10 하고 2 곱하기 5로 바꿀 수 있죠. 그때 1과 10, 2와 5는 인수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인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초중과정에서는 약수라고 배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사실은 이런 애들이 뭐라고? 인수인 거예요. 인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곱셈식으로 바꾸는 게 분해고, 분해했을 때 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저런 부분들을
인수라고 부른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약수처럼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알겠어요? 인수라는 개념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뭔 줄 알았다. 나는 이제 인수분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자,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뭘 얘기했느냐? 전개라는 작업을 왜 하는 거냐면 항을 구분해서 간단히 하려고 전개라는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해해야 될 식들은 이미 간단히 되어져 있는 식인 거예요. 이미 항이 다 구분이 돼서 동료항끼리 이렇게 간단히 해버린 식들을 분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가 곱해져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간단히 되어져 버린 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차수를 뭐라고 한 거예요? 차수를 뭐라고 한 거예요? 차수를. 자, 내가 2차식을 분해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는 거는 2차라는 식이 우리가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전개되어져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차는 1차와 1차의 곱으로 그치?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2차식을 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분해라는 말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곱과 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를 우리가 봐봐. 2차를 분해할 때 어떤 상수하고 2차하고 이렇게 분해할까요? 당연히 잘 안 하겠지. 그치? 우리가 분해한다는 의미는 다른 차수의 곱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를 어떤 다른 차수의 곱으로 바꿀 때 1차 곱하기 1차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래서 우리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2차식이라는 거를 손쉽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2차식을 분해하려고 할 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분해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전 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전개가 떠오르는 거야. 자, 우리 바로 전 단원 곱셈 공식에서 뭘 배웠느냐? 1차와 1차의 곱을 전개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1차와 1차의 곱을 전개하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기억만 떠올릴 수 있다면 2차식을 분해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그 식들이 있죠. 그런 거 외우는 사람은 바보, 스스로 셀프로 바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어떤 것만 기억하자. 분해라는 것이 곱과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건데 내가 2차식을 만약에 분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차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데 나타낼 수 있는 식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1차와 1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눈으로 다 보이긴 하겠지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분해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얘 몇 차예요? 2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분해되면 1차 곱하기 1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라. a제곱은 a 곱하기 a로 분해되겠죠. 또 b제곱 보이죠? b제곱도 b 곱하기
B로만 분해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 2AB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한 걸 더해서 얘가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플러스 2이다 보니까 너도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겠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했으니까 너는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성실하게 암기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지금 그 곱셈 공식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모양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모양대로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분해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몇 차예요? 2차잖아요. 그쵸? 이 식의 이름이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해가 되면 몇 차 곱하기 몇 차? 1차야. 그럼 여기서 4x제곱을 너네가 한번 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 곱하기 4x이거나 2x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x 곱하기 4x라는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되던지 아니면 2x 곱하기 2x의 식으로 분해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 곱셈 공식 전개할 때도 가르쳐줬어요. 패턴을. 얘를 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얘부터 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제일 처음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곱한 걸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어떤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근데 1이라는 숫자는 뭐로만 분해되느냐? 1 곱하기 1밖에 없어. 다른 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1 곱하기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1 곱하기 1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식처럼 전개를 하려면 x하고 4x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4x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절대 그렇게 숫자가 안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 있는 수는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2x하고 더하면 4x 될 수 있지. 단 보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니까 몇이어야 되죠?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맞는 게 아니라 분해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식으로 분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84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외우지 말고 식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너 2차인데 2차는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된다면.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는 걸 분해하라고 말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우리가 분해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 거를 분해하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수분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고 하면은 분해되는 걸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처럼 그렇게 분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한번 더 해보자.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냥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 분해해봐 그랬어. 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 몇 차야? 2차야. 그러면 또 1차 곱하기 1차 하면 돼. x제곱은 x 곱하기 x. 9는 1 곱하기 9 아니면 3 곱하기 3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1 곱하기 9라면 9x하고 x하고 더해서 뭐 중간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잖아. 저런 항이 없으니까 1 곱하기 9는 아닌 건데? 그럼 뭐밖에 없는 거야? 3 곱하기 3.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항이 소거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얘를 곱한 거랑 얘를 곱한 걸 더해서 0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죠. 맞잖아요. 따라서 부호가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하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지 더했을 때 0 나오거든. 그래서 너가 플러스면 너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해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리고 중간에 있는 1차항을 나중에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 분해해봐. 똑같은 거야. 1차 곱하기 1차. x제곱은 x 곱하기 x. 3은 1 곱하기 3. 됐지?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 있는 3x하고 여기 있는 x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이지. 얘가 플러스이지. 마이너스 3x하고 플러스 x를 더해서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이렇게 부호만 나중에 정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것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것은 얘하고 얘는 부호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했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하고 더했어. 얘네 둘은 부호가 달라. 근데 너네들이 더해서 0보다 작았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여야 돼? 자, 당연히 누가? 절대 값이 큰 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너네 둘이 부호가 달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근데 더해서 0보다 작아졌대. 그럼 당연히 큰 수가 마이너스여야 될 거 아니야. 그 큰 수라는 건 뭐죠? 절대값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봐. 마이너스 3이지. 곱해서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근데 그 부호 다른 두 수를 더해서 음수 나온 거야. 마이너스 나온 거야. 그럼 누가 마이너스여야 돼? 큰 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다른 게 마이너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된다? 센스 찾으면 돼, 센스를. 부호를 정할 때 센스를 찾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너 뭐? 근데 된다고 했으면 무조건 저렇게 되어야 되겠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경우가 좀 다양해지겠지. 그렇잖아. 그럼 경우가 다양해진다 하더라도 식의 구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는 거야. 절대 안 변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걸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공식처럼 암기되는 인수분해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해줄게요. 알겠죠? 자, 87페이지 1번 볼게요. 1번 보세요. 자, 항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우리가 봐봐. 항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항이 2개만 있을 때는, 잘 들어. 항이 많이 없잖아. 물론 얘도 2차고 1차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아.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상수항이 없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 선생님이 아까 분배 법칙 중에서 분해가 바로 되는 그런 식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공통된 부분이 존재할 때라고 했어요.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면 그 부분을 똑같이 곱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4x하고 3x하고 더하면 왜 7x가 되는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왜 7x가 돼? 똑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x를 분배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4 더하기 3에게 분배해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모든 항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면 그냥 걔는 바로 분배 법칙의 분해를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차니까 1차 곱하기 1차겠지. 그거 맞아. 물론 그 말도 맞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항이 두 개 있는데 두 항에 모두 똑같은 문자나 수가 곱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는 최대 공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는 최대 공약수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인수가 약수라고. 받아들여?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9하고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이지. 근데 보통은 최고차항의 부호를 플러스로 두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3하고 9의 공약수가 3이에요. 최대 공약수 3. 알겠어? 자, 그럼 얘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수라는 거 맞지? 그 다음 x제곱하고 x는 x가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x제곱은 x 곱하기 x고 x잖아 얘가. 그러니까 x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x도 똑같이 곱해져 있다고 알아버려. 숫자는 마이너스 3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고 문자는 x가 똑같이 곱해져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곱해져 있다면 자, 다시 분해가 엄청 쉬워지는 거야. 봐라. 자, 우리가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하고 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하고 뭐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된 거잖아 지금. 그게 뭐야? x. 됐죠? 자, 플러스 9x가 돼야 돼. 마이너스 3x에 뭘 곱했더니 플러스 9x가 나온 거야. 그 얘기는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분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분해 끝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항이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공통된 수나 문자가 곱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이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다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이 유제 1번에 예제 1번에 1번만 설명해 준 겁니다. 알겠죠? 자, 2번은 동일한 내용이라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4번. 예제 2번에 4번. 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들어야 됩니다. 4x 세제곱 y 마이너스 12x 제곱 y 플러스 9x y 세제곱을 분해하라고 그랬죠. 자, 일단 얘는 몇 차야? 3차인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3차는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알겠지?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전에 모든 항에 공통된 수 또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걸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차수 분리하기 전에 모든 항에 공통된 수나 문자가 곱해져 있나를 확인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4x 세제곱 y라는 항하고 마이너스 12x 제곱 y라는 항하고 플러스 9xy 세제곱이라는 항하고 세 항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문자나 수가 곱해져 있습니까? Yes! 뭐죠? x하고 y요. 모든 항에 x하고 y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지? x, y에 관한 분배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부분을 곱해서 전개된 거란 말이야. 똑같은 부분을 곱해가지고 얘처럼 전개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선생님이 분배 법칙의 분해의 기본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차수를 분리하기 전에 항을 잘 보고
모든 항에 공통된 수나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반드시 분배 법칙의 분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그럼 숫자는 어떻게 판단할지? 최대 공약수. 근데 4하고 12하고 9는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자. 전개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했어. 그러면 x, y에 뭘 곱해서 4x 세제곱 y가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4x제곱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마이너스 12x제곱 y에 자, x, y에다 뭘 곱하면 마이너스 12x제곱 y가 돼? 마이너스 12x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여기 y제곱이구나. x, y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y에 뭘 곱하면 9xy 세제곱이 될까요?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분배 법칙의 분해를 사용해서 일단 분해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잘 봐. 아직 2차잖아요. 그쵸? 이 2차인 부분이 1차 곱하기 1차로 분해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알았어? 분해는 항상 끝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면 이 2차가 1차 곱하기 1차로 분해되는지 확인해보자 이거야. 자, 4x제곱은 2x 곱하기 2x 9y제곱은 3y 곱하기 3y라고 선생님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맞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센스 한번 가져보세요. 센스 뭐였어요? 너 플러스니까 너네 둘은 부호가 똑같다. 근데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같은 수인데 같은 수를 더해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다. 이해돼요? 다시 뒤에 플러스 9가 됐다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얘가 플러스일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는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만들어 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개했을 때 이처럼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6xy 더하니까 마이너스 12xy 정확하게 되죠. 그럼 맞네. 딩동댕 분해 끝난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보세요. 2x-3y하고 2x-3y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요. 공통된 부분이 두 번 곱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곱셈식에서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면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뒤에 예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공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해의 의미를 알아야 돼. 분해의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분해가 되는 식들은 어떤 식들인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차수야, 차수. 2차를 분해하면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해된다. 단 그 이전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됐을 때 공통된 수나 또는 문자가 모든 항에 존재하느냐, 곱으로 존재하느냐를 확인을 먼저 하라 그랬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필수 예제, 나머지 예제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